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하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딱딱하게 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우리가 벌써 의대 갔었죠. 그죠?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데 좀 도움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좀 많은 분들 건강 케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메나티 출시가 좀 신제품 프로모션 이번에 하고 나서 좀 출시가 약간 늦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메나티 없으면 뭘 먹어야 될까요? 예. 홍차에 생강 차서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혈압이 높은 분들 아니면 몸 전반적으로 몸 손발이 차다, 암이다, 좌우전 난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홍차에다가 그 뭐라 그랬죠? 생강 그 다음에 꿀을 좀 타서 아침에 좀 드시면 이런 혈관들이 좀 이완되면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담으로 또 시작부터 딱딱하면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가슴으로 느껴본 적 있다. 뭐든지 우리 다 이상한 것만 생각하죠. 아, 비전 보고 가슴으로 맨하탄 비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좀 건설적인 걸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가슴을 느낀다는데 근데 몸이 그 자꾸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맞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심장에서도 감정을 조절해 준대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좋은 사람들은 감정 상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심장 박동이 좋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스킨십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킨십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심장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왜냐면 스킨십을 많이 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들어보셨어요? 사랑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심장에 그게 도움되는 호르몬 중에 뭐냐면 아드레날린은 아까 심장을 파괴하지만 옥시토신은 심장 기능을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태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엠브로토스를 한 달에 10통씩 먹어도 호르몬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효과가 늦어요. 근데 호르몬이 좋은 사람들은 치료 효과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스킨십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엠브로토스 캡슐 먹고도 막 낫고 이러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옥시토신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올려주는 옥시토신 호르몬인데 이게 스킨십을 할 때 많이 나온답니다. 연애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호르몬 때문에 사단 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사단 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킨십 많이 하려니까 남녀 관계 하시면 안 되고 뭐 사이에 부부 관계만 애들하고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고 두근두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뭐야? 근데 그 원인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네가 해결해야 돼. 네 방은 네가 청소해야지. 이딴 얘기하니까 이 사람 심장이 점점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나빠지 파트너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리더 사장님들 있잖아요. 특히 배주원 사장 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주죠. 근데 아무 말 안 하는데 배주원 사장이 솔루션 줄 때마다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줄 때 사람들이 질질 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심장 기능이 안정화되고 정서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아프다,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뭘 많이 하시면 좋다고요? 스킨십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운동도 똑같은 운동이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운동하다 눈 맞는 케이스 많은 거 아세요?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눈 맞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운동할 때래요. 그래서 저쪽에 송도에 현대 아이파크 그 옆 한 동이 난리 났잖아요. 배드민턴부에서 한 동이 바람 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운동할 때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럼 사람 착각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가? 상대방이 아무리 찐따라도 상관없어요. 호르몬이 나오면 안 보여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된다, 안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둘이 하는 운동을 일체 안 합니다. 혼자만. 예. 서핑하고 러닝하고 이렇게. 예. 와이프가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도 위로할 때 심장이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제일 좋은 건 스킨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잔소리보다 솔루션보다 100번 낫다. 왜냐면 심장이 약하면 일하고 싶지 않죠. 심장이 튼튼하면 뭐예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게만 하면 솔루션은 그룹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다루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자 물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정수기 필터에서 자꾸 물이 고여요. 그러면 압력이 점점점 세지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콩팥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콩팥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 콩팥이 아까 파괴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화성산소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AO라는 제품이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콩팥은 이게 혈관이 많긴 하지만 피가 또 잘 가지도 않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도움되는 게 바로 오메가3. 그래서 나는 콩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오메가3 하루에 3000mg. 3000mg면 우리 거 오메가3로 하루에 6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도움되시면. 그래서 신장에 실제적으로 오메가3가 많이 도움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걸을 거 빨리 거르고 들여보낼 거 빨리 들여보내면 콩팥이 역할을 잘 하겠죠.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더듬입니다. 세포의 더듬이. 그래서 도움되는 게 바로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콩팥에 가장 안전하게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의 문제. 보시면 뇌신경 기능 상태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올라가 있을 정도면 요거는 여기에 있는 항목들 있죠. 요 항목은 기억력 지수 빼고 기억력 지수는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참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항목인데 나머지 항목들은 노란색으로 가 있으면 사단 난 겁니다. 이미 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만 있어도 주의를 해야 된다. 요거 무슨 색이라 그래요 근데? 파란색에만 가도 문제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신경 기능 상태가 올라가 있거나 정서지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서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정서지수가 올라가 있다는 뜻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요게 노란색으로 가 있으면 그때는 정말 감정 조절이 내 스스로 안 됩니다. 그건 병이에요. 이 사람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느 날 상담하다 노란색으로 가 있어서 이제 감정 조절 스스로 안 됐어요. 누가 주변에서 너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런 얘기하면 헛소리라고 드시고요. 아픈 걸 치유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 이제 신경 기능 상태는 귀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귀 어떠세요? 네, 정말 좋은 귀입니다. 이런 귀는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는 귀예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풀립니다. 이런 아주 좋은 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경 기능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귓볼 있죠 여기에. 귓볼이 얇으면 얇을수록 예민합니다. 근데 귓볼이 여기는 두꺼워도 여기 부분 있죠. 여기가 뇌거든요. 이 밑에 부분이 훅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귓볼은 두꺼운데 여기만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뭐에 잘 걸리면 신경쇠약에 잘 걸립니다. 신경쇠약에 잘 걸려요. 신경쇠약이 있다는 건 신경이 예민하니까 성격이 어때요? 까칠해요. 좀 까칠하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칠하면 예술가들은 예술하려면 까칠해야 되잖아요.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칠한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전문용어로 따지면 나쁜 건 아닌데 좀 지랄 맞은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잘 걸릴 수 있고 예민하니까 어때요? 뭐든지 외부 반응에 대해 예민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혈압이 잘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서 멀쩡하다가 병원 가서 혈압계 앞에 앉아서 백색 가운만 의사 가운만 봐도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가짜 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푹 꺼져 있는데 귓볼이 넓어요. 이런 사람들 귓볼이 넓은 인맥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까칠한데 매력은 있는 사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귓볼이 여기가 꺼져 있거나 얇은데 이렇게 칼귀들이 있어요. 이런 귀들은 까칠해서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까칠한데 외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외롭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네, 메나테크뿐이 없어요. 네.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런 사람 받아주는 데는 메나테크뿐이 없어요. 그래서 메나테크 안에서 치유 받으시라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후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의 문제일 때 도움되는 건 바로 카탈리스트. 왜냐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와 더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코그니테이트. 왜냐면 신경세포들이 손상도가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치매가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코그니테이트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막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는 몸에 전기 신호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전기 신호 아까 우리 몸에 수력 발전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가 까칠하면 소금부터 줄여줘 보세요. 전기 신호가 많아지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 신호가 많아지거든요. 어떤 사람들 그래 칼륨 먹으면 빼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이 칼륨을 만나서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작용하는 건 없어요, 우리 몸에. 일단 나트륨이 있으면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칼륨이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다닐 때는 누구든지 막 약속 잡기 쉬운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죠. 그냥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소금은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과잉되면. 그래서 염도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신호가 일단 몸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맨발로 흙을 밟으면요 전기 신호가 땅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래사장 걸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모래사장 밟으면서 승질내는 인간 별로 없죠. 그런 사람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 밟으면 그 순간 기분 좋아지는 게 뭐냐면 몸에 있던 복잡한 전기 신호가 빵으로 뻗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요즘 저희 집도 되게 좋은 게 흙길로 다 해놨거든요. 근데 밤에 나가면 맨발로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난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신발 벗고 뭘 밟아라? 흙을 밟아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혈압. 생각보다 요즘 많죠. 그리고 생각보다 고치기 힘든 게 저혈압입니다. 왜냐면 저혈압을 고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 고치기 힘들어요. 뭘 하라 그래도 안 된대요. 클린 하라 그래도 뭐 먹으래도 싱겁게 먹으래도 이러면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혈압은 정말 어지럼증이나 실신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이고 어쩌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혈압 얘기를 제가 빼먹고 하는데 정상 혈압이 몇이에요? 80에서 120이죠. 근데 아세요? 21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는 80에서 159까지 정상이었어요. 이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풍이 많이 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걸리니까 기준을 낮추자. 그래서 80에서 140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기준을 낮춰도 하는 건 똑같죠. 약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 안 되니까 더 환자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80에서 120으로 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압이 151이었어요. 그러면 21년 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준다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제약회사에서 요때는 1년에 혈압약이 1조가 팔렸는데
이렇게 잡으니까 2조가 팔리더라. 아니 8조가 팔리더라는 거야. 혈압약은 평생 먹죠. 제약회사가 완전 땡큐한 일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혈압약 나쁜 거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요즘 병원에서는 140 이하는 잘 안 줍니다. 사실. 그러니까 140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나이 들수록 혈관이 퇴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못 가니까 말단 조직이 피를 보내라고 자꾸 올리겠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다가 내가 만약에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 여기까지가 정상 혈압이에요. 내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면 90을 더하면 몇 가지는 정상일 수 있다? 150까지는 정상일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면 100살이면 90을 더하면 190까지 괜찮냐? 이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괜찮냐면 159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혈압은 제가 보니까 110, 100 이 정도까지는 큰 증상은 안 나오고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낮은 게 이완기 혈압이에요.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90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 힘든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혈압의 원인은 세동맥 확장. 세동맥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모세혈관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모세혈관들이 우리 몸에 제일 길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 자체가 뚝 떨어지죠. 수축하면 올라가고 이완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고혈압 치료제 중에 혈관 이완제가 있었잖아요.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 세동맥 확장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세동맥 확장에 그럼 혈관이 이완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으면 술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혈관이 확장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꾸 피가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염. 우리가 질산염 어디서 먹지? 고기. 그래서 아까 오솔린을 먹으면, 단백질을 먹으면 그 중에 아미노산 중에 일부가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확장이 돼요? 확장. 나 고기 먹어서 고혈압 걸렸다는데 그건 뭐냐면 지방이 껴서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에서 혈관이 확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전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죠. 뭐 때문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먹어서 막혀서. 이럴 땐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 단백질 중에 몇 가지 아미노산이 질산을 많이 증가시켜서 혈관을 이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 피해야 된다고요? 육식부터 피해야 돼요. 저혈압의 기본적인, 저혈압 치료의 기본적인 수칙은 뭐냐면 육류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져서 생기는 혈압도, 저혈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량이 부족해도 저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혈액량을 보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상이 생겨서 당뇨나 파킨슨이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경우는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약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심장약을 먹을 경우도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혈압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심장 기능이 일단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까 심장 기능을 올려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운동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또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 하시면 안 돼요. 엎드렸다 올라갔다 이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쿼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 데드리프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거 올리다가 혈압 떨어지면 그냥 실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런닝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먹는다고 혈액량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아까 고기를 먹는 대신 물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게, 물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는 건 우리 몸에 민거를 꽂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혈액량을 급속도로 올려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힘들면 저혈압 있다 그러면 링거 쉽게 맞는데 링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저는 링거 맞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사들을 봤더니 링거 맞고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장질환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링거를 많이 권장하시는 의사분들이 수명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링거는 필요할 때 맞는 거지 몸 앞 그냥 좀 피곤하다고 막 바로 맞고 이런 건 좋지 못해요. 왜냐면 링거를 맞으면 수분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심장이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필요하다. 근데 링거 맞는 대신 우리가 뭘 많이 먹으면 링거 맞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이 많은 야채와 과일. 오이 좋죠. 토마토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이 많은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망고도 물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SP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신진대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사포닌 성분이 기능을 올려주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은 정도에 따라서 OSP를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혈압 심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임팩트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다만 저혈압이 다 저체중은 아니에요. 과체중인 경우도 의외로 저혈압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체중인 경우에는 저혈압 심장 자체 피를 보내다 지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펌프가 약해지니까 혈압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체중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나 저혈압이 나 그냥 약간 저혈압에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저혈압의 정도가 어지러움증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 느껴지는 사람은 아까 혈관이 이완되면 저혈압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오솔린이 혈관을 이완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들은 오솔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에 따라서 줄여주시거나 안 드셔도 괜찮다. 그래서 저혈압이 나는 좀 심하다. 아니 좀 증상이 있다. 그러면 클리네스트 오솔린 쉐이크 2스푼 타서 드시잖아요. 그럴 때 1스푼. 그리고 나는 저혈압이 너무 심하다. 그럼 오솔린을 아예 빼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운동을 꼭 하고 싶어서 근력이 너무 없어서 저혈압이 생겨요. 근데 근력을 만들어야 또 저혈압도 개선이 되잖아요. 그때는 오솔린을 꼭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운동할 때 임팩트 오솔린 타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저체중일 경우에는 저체중일 경우 음식이 되게 중요한데 저혈압 환자들이 밥 먹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셨어요? 맛있게 밥 먹다 갑자기 이래요. 맛있게 밥 먹고 어지럽대요. 왜냐면 저혈압 환자는 피를 못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움직이게 되니까 피가 어디로 몰려요? 위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데 피가 떨어지니까 뇌로 피가 더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많이 어지럽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저혈압 환자들은 과식 금지. 그래서 위가 그냥 절반 정도 찰 때까지만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혈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비공식적인데 어떤 한의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저혈압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데 그래서 과식 같은 건 금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혈압 해결되셨죠? 의외로 방법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병의 원인은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클린하고 제품 많이 먹고 운동하고 궁합에 맞는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과정들인데 이게 건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각 병에 해당되는 원인들을 알려줘야 왜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하시기 때문에 알리는데 답은 뭐라고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요즘 정말 많죠. 고지혈증이 있으면 일단 만병의 근원인데 고지혈증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기기 쉽죠. 지방간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지방간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왜냐면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예요. 500가지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는 건 반드시 병이 온다. 지방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지혈증의 판정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때 콜레스테롤 고지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어가 좀 헷갈리죠. 총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합산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담적으로 콜레스테롤은 나쁜 걸까 필요한 걸까? 필요하죠. 우리 몸에 쓸데없는 거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의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로 세포막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주로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은 딱딱하죠. 왜 삼겹살 굽고 나면 식으면 굳잖아요. 그거 포화지방은 딱딱한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불포화지방은 유연성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되게 중요한 게 불포화지방만 있으면 세포막이 약해서 터지겠죠.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포화지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 먹어야 돼. 아니면 밥만 먹어도 생깁니다. 밥만 먹어도 생겨요. 그래서 많이 생겨서 걱정이니까 굳이 더 먹을 생각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즙의 원료. 담즙이 지방을 대사시킨다 그랬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지방을 대사시키는 원료도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D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떠다니면 햇빛하고 만나서 피부에서 햇빛하고 만나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일단 뼈가 약해지죠. 비타민 D가 적어지면 폐가 약해져요. 폐기에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약해지면 대장암이 잘 걸려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잘 생겨요. 왜냐면 칼슘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햇빛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햇빛은 보고 사는 게 좋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햇빛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집안에 햇빛 잘 들어요? 이거 유리창 거치면서 요즘 만들어지는 유리창은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밖에 직접적으로 쬐는 게 좋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자외선 차단제 꼭 안 바르는 게 좋지만 꼭 바른다 그러면 얼굴만 바르고 몸에는 안 바르고 몸은 태워도 어떻게 해요?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도 좀 햇빛을 좀 쬐시라. 이렇게 나는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뭘 쬐시라? 햇빛을 쬐시라.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 많은 이유가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너무 가려요. 저도 운동하러 매일 나가잖아요. 어제도 태어나자마자 무릎 보호대 차고 허리 보호대 차고 뛰러 나갔더니 세상에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얼굴 다 가리는 모자 있잖아요. 그냥 복장은 운동하러 온 게 아니고 김매로 온 복장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봐서 우울증이 잘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햇빛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햇빛만 나오면 무조건 나가서 일광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골다공증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뭐냐? 근육을 생성시키고 몸을 회복 능력을 빨리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좋아지기 위해선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LDL, HDL, 중성지방인데 LDL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LDL도 아까 중요한데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콜레스테롤이 간에 있다가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몸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콜레스테롤 필요하니까.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니까 성벽을 만들려면 혈관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떠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기름이에요. 물하고 기름이 섞여야 안 섞여요? 안 섞여지면 이게 쌓이면 난리가 나겠죠. 안 섞이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몸의 입장에 난리니까 이거 안전하게 운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다가 단백질로 이렇게 코팅을 해줘요. 요게 단백질로 코팅해서 간에서 몸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라고 얘기할게요. 세포로 공급해 주는 걸 LDL이라 그래요.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LDL이 많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가 얘네를 공격합니다. 단백질을. 그러면 이게 터지겠죠. 안에 기름이 새어나오면 이렇게 혈관에 침착이 돼요.
우리 몸은 또 위험하니까 이것도 코팅을 또 합니다. 근데 한번 침착자인데 계속 침착이 되겠죠. 그래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이유는 너무 많으면 어디를 막히게 한다? 혈관을 막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활성산소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진짜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쓸데없을까봐 LDL이 너무 많이 떠다니면 위험이 되니까 이 LDL을 죄송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필요 없는 건 운반하면 큰 문제 없겠죠. 혈관이 깨끗해지겠죠. 요 운반해 주는 걸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는 LDL과 HDL의 비율이 적당하면 우리가 혈관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로 포화지방만 많이 먹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이라고 그랬죠. LDL 수치, HDL 수치를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HDL 수치를 올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만 넘어도 이상인 건데 300, 400이 돼도 혈관이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그 건강검진표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봤더니 HDL 수치가 다들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HDL 수치를 높여주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높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운동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방산이니까 삼겹살 먹고 오메가3 지방을 또 먹어요? 하지만 삼겹살 먹고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튀긴 음식을 먹었다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걷다가 중성지방은 뭐냐면 지방은 주로 어디에 많이 축적이 돼요? 만져보면 되죠. 피부 밑에 다 축적이 되거든요. 피하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축적되는 게 어디냐면 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이 피하지방과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지방간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하지방과 간에 축적된 걸 말하는데 이게 200mg 이상일 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은 이런 수치들이 높아서 생긴 건데 보시면 혈액 지질이라고 나온 부분 간 기능 있죠. 간 기능에 보시면 혈액 지질이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면 몸에 그 지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액 심혈관계 보시면 혈액 지질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기름이 많은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 기능에서 보시면 지방간 함량 있죠.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네.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의 원인은 첫 번째는 과도한 지방의 섭취. 지방을 섭취하면 고지혈증이 올라가죠. 근데 사실은 음식 궁합할 때 여러분들 배우셨죠? 지방만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걸릴 확률이 떨어져요. 우리가 뭐하고 섞어서 먹냐면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섞어 먹기 때문에 고지혈증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걸려요? 뭐냐면 자 당들이 이렇게 몸에 떠다니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되겠죠. 아까 우리 몸은 어찌됐든 혈액이 잘 통하게 하려고 모든 신호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지면 안 되니까 이 당들을 뭘로 전환을 시키냐면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몸에 곳곳에 축적시켜요. 왜냐면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 등살, 어깨살, 간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혈관은 일단 깨끗해지잖아요. 일단 숨겨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우리가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고지혈증 걸린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즙이 부족해서 생기고 운동 부족, 알코올 섭취가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왜냐면 알코올은 칼로리가 있죠. 근데 이건 빈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못 만들면서 칼로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하고 만약에 지방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은 쓰이지 않고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특히나 술하고 술 먹고 나면
고기랑 술 먹고 나면 집에 가면 가장 뭐가 또 땡겨요? 라면 땡기잖아요. 이때 들어온 라면들은 전부 다 몸에 쓰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섭취도 고지혈증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지혈증의 해결은 엠브로토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엠브로토스 그 만병통치약인데도 뭐냐면 첫 번째는 고지혈증이에요. 왜요? 엠브로토스가 아무리 명약이라도 아무리 천에 좋은 물질이라도 많이 먹는 걸 어떻게 해결해요? 고지혈증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 쉴 새 없이 먹어서 살찌는 거거든요. 왜냐면 새끼 먹는다는 건 쉴 새 없이 먹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인체 주기 얘기할 때 4시부터 12시까지는 비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8시, 밤에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흡수하는 시간이니까 유일하게 먹는 시간은 몇 시부터 12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녁 8시까지인데 요때는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새벽 4시에서 12시 사이에도 먹죠. 밤에 8시 지나고도 먹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먹는다기보다 쉴 새 없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만 봐도 알잖아요. 고PD 가보시면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난 별로 안 먹는데 근데 쉬는 시간마다 먹고 밥은 또 다 챙겨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클린 하시는 분도 고PD 때는 밥을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쉴 새 없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혈증은 엠브로토스로도 해결되기 힘듭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덜 먹어야 되니까 답은 오로지 클린뿐이 없다. 근데 클린은 힘들게 해야 되는 이유가 고지혈증은 반드시 병을 일으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때 고지혈증이 심하면 혈당 프로밸런스 들어가서 우리가 혈당 프로밸런스는 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3분의 1 정도를 몸 밖으로 그냥 빼주는 거거든요. 몸 밖으로 뺀다기보다는 요거를 올리고당이라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혈당 프로밸런스는 클린 2주차부터 한 끼 식사가 들어가잖아요.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한 끼 식사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혈당 프로밸런스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SP 속에 카탈리스트가 지방대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팩트 플러스, 산소가 충분해야 지방도 잘 태워집니다. 그리고 산소가 충분해야 내가 뭔가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전 클린 때 대부분 클린 하실 때 임팩트를 많이 넣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클린을 되게 수월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산소량이 충분하니까 지방도 태우고, 지방을 태우니까 에너지도 나오고, 산소량이 충분해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몸을 빨리 고쳐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임팩트 플러스가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 관상동맥. 이건 사실 같은 거예요. 뭐냐면 동맥경화라는 건 동맥에 있는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몸에 있는 혈관 중에 심장에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힐 때 관상동맥. 그러니까 기전은 똑같아요. 혈관이 막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뇌졸중, 동맥류. 동맥류는 아까 얘기했듯이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류는 수술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 빨리 하시면 좋고요. 난 수술하기 전에 찜찜해. 그러면 클린 하시면 간혹 가다가 동맥류가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수술받기 쉽고 현대의학을 부정하셔도요, 현대의학이 실제적으로 치료는 빠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동맥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린하다가 이분이 재수없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클린 때문에 터지는 건 아니지만 터질 때가 돼서 그냥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수술이 안 되는 동맥류도 있어요. 또 병원서 부위가 좀 그러면 수술을 좀 미루자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좀 클린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맥류가 있을 때는 클린을 한다 그러면 혈관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뭐가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AO. 혈관에 AO 속의 루틴이 혈관의 탄력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절대 터지지 않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AO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동맥류가 있을 때는 혈관을 이완시키면 일단은 이게 그 뭐죠? 부풀어 있는 게 좀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풍선이 여기가 부풀어 있으면 여기에 또 바람 넣어주면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듯이 이럴 때는 오솔린의 양을 좀 늘려주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솔린을 쉐이크에도 타먹지만 식감물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드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무조건 클린을 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풍이 있거나 이러면 그 조직이 망가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엠브로토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엠브로토스가 혈관을 청소해 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혈관 안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더듬이들이 막 나 있대요. 그러면 잘 안 막힌답니다. 근데 더듬이가 부족해지니까 잘 막히고, 또 더듬이가 또 어떨 때 생기나 봤더니 우리가 치료하는 물질이 정확한 부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여기 다쳤는데 면역 물질이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16만 킬로 있으면 우리 보세요. 16만 킬로에 물건을 배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갈까? 봤더니 이렇게 몸에 고칠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의 혈관들이 더듬이가 갑자기 나오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이쪽으로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몸에 이상이 있다, 뇌 풍이 이미 걸렸다, 뇌 경색이 있다, 그럼 뭘 많이 드시면 좋다고요? 엠브로토스. 그러니까 이게 많이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엠브로토스 가격이 좀 있죠. 많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 한 2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제가 말하는 많이는 8통 이상 많이. 그 다음에 좀 더 드셔야 된다 그러면 4통 이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호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고, 비타민C가 도움이 돼서 메나붑이 정말 좋거든요. 메나붑이 정말 좋았는데 아쉽게도 단종이 됐죠. 이게 뭐냐면 이 동맥경화라든지 혈관계통을 치유하는데 비타민C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합성을 쓰자니 우리 회사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니 이게 그렇고, 그래서 이 비타민C의 양이 너무 적었어요. 사실 메나붑 속에. 그래서 메나붑 5,000원짜리 한 포에 비타민C를 막 먹어대니까 가게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회사에서 메나붑을 단종시킨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엠브로토스 이런 거 빼고, 엠브로토스는 A호나 M은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올 동안 고려온단 비타민C 좀 먹으면 돼. 이게 아까 이제 합성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그냥 카탈리스트랑 뭘 많이 드시면, 엠브로토스 많이 드시면 비타민C의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대표적인 것만 썼어요. 비염, 천식 있고요. 기침,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요즘 기관지 확장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호흡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라는 독소가 다 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깨끗하면 자극을 안 주는데, 이게 공기 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계속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점막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은 뭐냐면, 기관지에 더듬이들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더듬이가 다 나 있어요. 근데 기관지에 특히 또 많이 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신기하지세요? 이렇게 호흡했으면 폐에 있는 독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물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기 중에 지금 2만 가지 독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비소도 있는 거 아세요? 사약 만드는 재료 비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폐에서 나와야 되는데 폐에는 항문이 없어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도로 나와야 돼요. 그럼 도로 나오려면 얘네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칫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더듬이들이 밑에 있던 거 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가래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잘 안 나온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더듬이가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더듬이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공기 중에 미세먼지, 지금 우리나라 날씨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적어도 여름이나 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맑은 날이 한 달에 하루 이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만큼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특히나 나쁜 건 뭐냐면, 미세먼지는 폐로 들어와서 바로 혈관까지 침투해요. 그래서 혈관계 질환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쓰시는 게 맞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기관지 염증이 많은 게 뭐냐면 가스레인지예요. 치명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가스레인지에 주로 예전에는 찌거나 삶은 건데 지금은 전부 다 뭐에 기름에 튀기죠. 여러분들 삼겹살 기름, 삼겹살 주방에서 구우면 그 기름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어요? 거실 창문에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증기 타고 올라가지 않고 수증기가 아니고 그게 다 기름이에요. 수증기도 있지만 그걸 타고 기름 분자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흡수가 돼요. 그럼 이게 미세먼지랑 딱 붙어 있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스레인지에다가 뭐예요? 삼겹살 굽거나 기름에 된 요리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인간은 요리하고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 먹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유독가스랑 합쳐지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폐질환이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덕션을 쓰자. 인덕션을 쓰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는 남편이 많이 먹어야 돼요? 와이프가 많이 먹어야 돼요? 밥하는 와이프가 많이 먹어야 돼요. 예외도 있죠. 밥 안 하는 인간은 먹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이 더듬이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거든요. 암보다 무섭습니다. 왜냐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더듬이를 채워주면 되죠.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 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이 나쁘다는 건 기본적으로 몸에 큰 병이 생긴다는 조건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기의 역할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폐기능 약한 사람들, 주로 우리 공연하다가 막 흥분하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흥분하니까 산소는 막 들어오는데 몸에 이산화탄소는 못 내보내는 거예요. 입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혈액이 알칼리화되면서 기절해집니다. 였다가 산소 공급해주면 어때요? 죽죠. 그래서 흥분해서 쓰러진 사람들은 뭐 해주면 돼요? 응급처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도 막 그 행사하다 보면 흥분해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걷다 대고 인공호흡 해준다고 그거 큰일 납니다. 인공호흡 해줄게 산소가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못 나가서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뭘 해주면 까만 비닐봉지에 입에다 씌워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호흡한 거 이산화탄소 다시 들어가면서 산도를 맞춰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호흡기 질환의 솔루션은 뭐냐면 비염이든 천식이든 일단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해독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독을 해야 된다. 해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클린하고 엠브로토스. 나 비염 정도인데 굳이 클린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클린하시면 비염이 싹 해결되죠. 신기하죠? 왜냐면 독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염의 정도에 상관없이 비염이 생길 정도면 독소가 몸에 쌓여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염 있는 사람들이 기본 체질 가지면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건 독소가 많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염이 있을 땐 독소를 제거하는, 왜냐면 독소가 있어서 이 독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게.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독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클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소가 쌓여있으면 비염뿐만 아니라 비염 있는 사람은 비염만 있는 경우 없어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2차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염약을 먹게 되면 알러지 약이잖아요. 알러지 약의 특징에 비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약 먹는 사람은 괜히 나 이상하게 살쪄요. 알러지 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린을 하셔야 된다. 나 클린 못하겠다 그러면 뭘 많이 드시면 돼요? 엠브로토스. 세포의 더듬이가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점막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점막은 사실 뭘로 되어 있으면 엠브로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막 건강에 도움되는 게 바로 뭐냐? 메나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나C는 또 4가지 그 허브 성분이 있어요. 이 허브 성분이 진정작용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염이나 천식은 과면역 반응이거든요. 외부 자극에 대해 독소가 들어올 때 적당히 반응하면 되는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을 워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은 허브 성분들이 메나C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메나C가 도움이 되고요. 나는 막 클린도 못하고 너무 어린애라 어떻게 클린 시켰는데 그 비염이라든지 천식 있는데 메나C만 먹고 좋아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나시를 그 집중적으로 드셔보시고 하셔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이 나쁠 때 호흡기 질환이 와요. 자, 한의학적으로 폐하고 대장은 짝입니다. 그러면 소장은 더듬이에 의해서 흡수하지만 대장은 미생물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 밸런스가 깨졌을 때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염이나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고쳐야 된다? 장을 고쳐야 된다. 그 장을 고치는 바이탈과 GI 프로 밸런스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어도 점막, 더듬이가 많이 생겼는데 점막은 끈적끈적하죠. 그러면 더듬이 사이에 수분이 들어와야 이게 점막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엠브로토스 따로 먹고 물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엠브로토스는 물하고 같이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진하게 타서 먹다 막 진하게 타서 먹잖아요. 아깝습니다. 왜냐면 엠브로토스는 들어가는 만큼 물이 필요해요. 엠브로토스는 들어가는 만큼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의 물 흡수 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엠브로토스는 물에 타서 물을 넉넉히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줄여야 되는데, 염증의 원인이 발생되는 건 식물성 기름. 뭐예요? 식용유. 그러면 식용유에 튀긴 닭은 어떨까요? 더 안 좋아요. 왜냐면 닭은 염증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기 있거나 할 때 닭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알러지가 있을 때는 닭고기를 피하시는 거 좋다. 그 다음에 모든 유제품을 줄여요. 비염이나 천식이 왜 많은가 봤더니 유제품 때문에 그래. 애들은 유제품, 우유, 유제품만 그럼 뭐가 있어요? 우유, 그 다음에 치즈, 요구르트. 저는 이거는 3대 부정식품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먹일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우유를 먹긴 먹지만 기호식품처럼 엄마 아빠가 술 한잔 할 때처럼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건 좋지 못하다. 이게 제가 언제 시간 날 때는 유제품은 따로 얘기해요. 치즈가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괜찮던데, 걔네들은 공업용으로 만든 치즈가 아니고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즈가 우리가 피자처럼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면 요만하게 나와요? 실컷 요만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치즈를 요만큼만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치즈는 진짜 치즈가 아니다. 그게 이제 문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호흡기 질환 간단하죠. 몇 가지만 하면 돼. 해독, 점막, 장, 수분 섭취. 요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세상에 먹을 게 뭐 있냐. 여러분들 먹는 재미로 사세요? 사는 재미로 사세요? 먹는 재미로 사죠. 솔직한 대답, 먹는 재미로 사요. 왜냐면 클린할 때 뭐 음식 안 먹는데 그렇게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그래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빈약한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빈약하면 다양한 재미들이 있는데 먹는 재미 빼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먹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재미가 있는데 사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는 아주 일부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재미만 있다고 하면 사는 재미의 다른 부분들을 다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먹는 재미는 사는 재미의 일부라니까요. 근데 그 일부에만 의존한다는 건 우리가 사는 게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는, 먹다 보면 언젠가 병이 생기고 먹는 게 제한되니까 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재미만, 저도 여행 가면 먹을 거리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걸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재미가 없냐 봤더니, 제가 이제 최근에 건강식단을 많이 하죠. 아시죠? 저 온갖 불량식품 다 먹었던 거. 근데 최근 몇 달간 건강식품만 먹었는데 지금은요, 고기를 먹으면 컨디션이 안 좋고요, 뭐 조금 이상한 거 먹으면 바로 다음날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는 재미가 전혀 필요 없는. 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병원이 여기 한방병원 갔더니 분명히 나전칠기 그릇에 1인실이 있었으니까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내용물은 보니까 누가 봐도 한밭집 밥이에요. 몰래 가서 보니까 한밭집 밥을 갖다가 여기다 덜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샐러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음식들이 싫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재미를 통제하면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건강해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십이 좋아져요.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짜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많아져서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들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십이 다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아요. 내가 많이 아는 건 티가 안 나잖아요. 많이 알면 또 재수없잖아요. 그런데 이쁘고 날씬한 건 어때요? 무조건 호감이라 그러잖아요. 김창욱 씨가 얘기하던 어떤 강의에서 여대에 가서 여대 남편의 연봉이 얼마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의 연봉이 2억이었으면 좋겠대요. 김창욱 강사가 아주 바로 얘기하더라고. 그런 남편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술이 필요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굴보다는 이쁘고 적인 것보다 건강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명품으로 가리는 거 어딘가 이상이 있어서 명품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몸매에 자신 있으면 뭐예요? 면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아무나 거치고 입어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이기거든요. 솔직히 명품으로 배 가리고 나가는 게 좋으세요? 그냥 날씬한 사람이 트레이닝복 입고 옆에 뛰는 게 더 멋져 보이세요? 남자들 눈은 글로 간다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날씬하다는 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고, 이번에도 저도 지금 5일 내내 침만 하루에 막 3번씩 막 맞았는데 막 그나마 이제 한의사 전 올 때는 빨리빨리 놓더라고요. 침 좀 찾기 좋아요. 근데 옆에 그 봤더니 이만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의사가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정심이 옵니다. 일단 소금부터 줄이면 전기신호가 많으면 욱한다 그랬잖아요.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부터 줄이고 건강식단은 마음의 평정심으로 해요. 왜 평정심이 살면서 중요하냐? 화났을 때 내린 결정은 무조건 후회하죠. 차분할 때 내린 결정은 후회하지 않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평정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평정심은 수양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정도면 스님이나 수사님 돼야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성령 받아도 힘들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맨날 불같은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불같이 승질만 내지 말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먹는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따지면 먹는 것 제한해서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한동안만 제한해주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소화기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똑똑하게 맛있는 거, 또 가끔 불량식품도 먹는 법,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똑똑하게 고기 먹는 법,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